제대로 된 진로 교육 없이 사회에 방출되는 아이들은 원치 않는 직업군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내 자녀의 진로,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돌아왔다 진행자 이채은입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진로 찾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제 주변의 후배들을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입시 위주보다는 진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 자녀의 올바른 진로 교육이 필요한 만큼 엄마들에게도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실 우리 조현심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뵈니까 훨씬 더 반갑네요. 자, 오늘도요, 우리 조현심 대표님과 함께 자녀 교육, 엄마들의 진로 교육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시대에 따른 그 인재상의 변화, 이런 내용을 봤는데, 대표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웠던 입시 위주로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일하는 방식 바뀐 거에 적응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일하게 될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바뀐 이 일하는 방식을 인지함으로써 자녀 진로 교육에 조금은 더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 바꾸는 것. 네. 뭐 선택한 이유.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 진로 교육이잖아요. 네. 진로 교육은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옳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오늘은 귀를 쫑긋 그렇죠. 세우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최초로 시도하는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하게 될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2강 어떻게 일하게 될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지까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유는 그냥 정해진 일을 시키는 대로 잘하면 사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프리랜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 굉장히 낯설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심지어 책을 보더라도 미래에 관련된 일들 중에 가장 많은 기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직업 쇼크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 직업 쇼크 시대 중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어지럽게 와 있는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저 모습,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 화이트 칼라의 붕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했던 분야의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계사 자격증 하나만 딱 따면 정말 동네 잔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직업이었는데 이게 아웃소싱에 의해서 인도에 있는 회계사랑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회계사는 한국에 있는 회계사보다 이 임금을 3분의 1에서 최소 5분의 1 정도만 받고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거기다가 영어도 네이티브 수준으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만약에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시라면 인도 회계사 쓰시겠습니까? 한국 회계사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인도 회계사 쓰겠죠. 결국 아웃소싱에 의해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하나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에 몇만 원만 되면 다운로드 받는 회계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쓰실래요? 사람 쓰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프로그램 쓴답니다. 네. 결국은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직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웃소싱과 이런 사무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지금의 일자리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단순한 것만 뭐 이렇게 컴퓨터가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속상한 건 창의적인 일도 컴퓨터가 자꾸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500명의 변호사가 할 일을 한 명의 로봇 변호사가 대신한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자 의료 진단을 또 이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사람은 가끔 약사가 실수를 해서 우리가 또 이 잘못 처방된 약을 먹을 확률이 있는데 로봇 약사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초밥 전문점의 로봇 이 초밥 전문가는요, 밥알 개수까지 늘 똑같이 맞춰서 초밥을 만든다고 합니다. 로봇 초밥 전문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밥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게 2위 업체.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그 요리사인 거죠. 네.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뭐 이런 그 장인이라고 하는 요리사는 절대 대체가 안 될 거야.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굉장히 이 능력을 발휘하는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체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배우도 작가도 전부 다 대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아나운서까지도. 왜 그런지 아이고. 아세요? 홀로그램. 네, 홀로그램 때문에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사람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로봇과 경쟁해서 밀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면서 옥스퍼드 마틴 스쿨에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할 일을 할 수 있을까? 4가지 질문 중에 답변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독창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가? 그냥 시키는 일을 꾸준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서 다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업무인가? 네. 그리고 3번째, 좁은 공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다른 사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혼자서 그냥 혼자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단순 반복하면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체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거기다가 협상이 가능한 일인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죠. 이거를 해결하는 협상 가능한 일들은 계속 이 사람이 하게 될 일인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일들, 우리가 그동안에 머리로 무언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일들은 단순 반복적인 일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동안 로봇은 절대로 지루해하지 않고 그 일을 기꺼이 매번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조금 우리가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거는, 로봇은 그러면 굉장히 시키고 딱딱하고 하드하고 이런 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정 로봇도 나왔습니다. 사람보다 더 감정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려해야 될 때, 뭐 경청해줘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로봇이 다 인지를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인간의 신체의 그런 느낌까지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일본에는 정말로 사랑을 대신해주는 그런 로봇도 지금 현재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로봇은 사랑이 변치 않겠네요. 그럼요. 변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정말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입니다. 저도요. 네, 로봇 청소기를 딱 쓰면서 저희가 남편과의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로봇 청소기는 시켰을 때 군 소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해야 되는 그 이상의 감동을 주면서 그다음에 하는 일을 다 하고 나면 또 깔끔하게 본인 자리에 가서 딱 충전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로 이 훌륭한 로봇 청소기가, 로봇도 청소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로봇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얘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는 얼마나 더 발전할까를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 진로 교육이 이 컴퓨터의 어지간한 부분보다는 더 낫지 않으면 정말 웬만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또 걱정할 건 또 없습니다. 사실은 사라지는 대신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30년 UN 미래 보고서에 보고된 유망 직종들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의사 이게 아니라 나노 의사,
뭐 노화 예방 매니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좋게 하는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을 좋게 하는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의 일이 뜨게 됩니다. 소규모 방송인도 뜹니다. 요즘에 왜 마리텔이라고 네, 하거나 네. 1인 방송 굉장히 많이 뜨죠. 이미 뜨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시간 브로커 이런 것도 뜹니다. 그건 뭔가요? 시간 브로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하는 건 중개상이잖아요. 네네. 시간을 중개해 주는데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의 시간을 이 시간의 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 사람은 시간이 1시간에 100만 원짜리고 이 사람은 1시간에 만약에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둘이 그냥 1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래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은 조건으로 맞추느라 시간당 10분짜리한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요. 아. 네, 이걸 브로커가 이렇게 조율을 하게 하는 네. 방식 같은 걸 하는 직업이 될 거고요. 저 밑에 보면 개인 브랜드 홍보 전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네,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은 떠서 이 일이 뜰 거다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는 기업 브랜드만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아까 프리랜서나 뭐 포트폴리오 인생, 1인 기업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인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혼자서는 뜰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브랜드가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으로 뜨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이 바로 개인 브랜드 홍보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런 일들 외에도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 전환 매니저, 팽창주의자 보면은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요, 전부 다 개인이 전문가적인 스킬을 익히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가령 일자리 전환 매니저는 기존에 하던 일에서 다음 직업을 연결할 때 이 직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훈련된 것 중에 다음 직업에는 어떻게 이걸 연결하면 되는지 필요한 재능이 뭔지를 훈련시켜서 이쪽에 제대로 전환을 시켜주는 전문가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아울러서 사실은 21세기를 가장 대표하는 C로 시작하는 유망한 이게 기술이라고 할까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C는 케어입니다. 케어. 퍼스널 케어. 그러니까 개인을 1대1로 케어하는 직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유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C가 바로 코칭입니다. 왜 그 잠재 가능성을 뽑아서 그 사람의 원하는 지점까지를 잘 이끌어가는 게 코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C가 바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 전문가로서의 역량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단기간 안에 그 제대로 된 원하는 길을 가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건데 이 C와 관련돼서 결국은 전부 다 개인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잘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는 계속 사라질 예정이지만 그런 일자리가 사라질 때마다 그 일거리는 바로 인터넷과 연결된 일거리입니다. 2.6개씩 탄생한다고 하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니까 할 일이 없나 봐 이렇게 불안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온라인과 연결된 세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저희 회사는 디지털 노마드 주간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노마드는 유목민이죠. 네. 디지털은 온라인 상에서의 유목민이에요.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접속 상태가 돼서 원하는 일을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상으로만 저희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의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네. 그리고 어딘가에 꼭 출근을 해야만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답을 좀 찾을 것 같고요.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쁘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네. 네. 앞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40%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을 해야 전망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5년 전에 생각했고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 보세요. 5년 후에 여러분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아마 이거 공익 광고에서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뭐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 장사해야죠. 그다음에 아니면 앱 개발해야죠. 뭐 작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내가 가슴 뛰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면 그에 관련된 걸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작가가 되고 싶으면 그냥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잘 쓰고 못 쓰고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MC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한번 카메라라고 생각해놓고 핸드폰 열어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일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하나 익히게 될 거고요.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건 결국 시키는 일을 하는, 이렇게 보면 고용주가 당신은 회계를 하세요. 당신은 뭐 어디 기획을 하세요. 마케팅을 하세요. 이렇게 일을 나눠주는 시대에서 이제 다음번 시대는 프로젝트 단위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 전문가, 홍보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뭐 디자인 전문가가 모여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딱 일을 하고 이게 끝나면 각자 헤쳐모여. 그다음에 또 다음 프로젝트 때 또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이 좋고 평판이 좋은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하게 될 거고, 이 와중에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수준이 뭐 좀 낮거나 아니면 중간에 성실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다음번 프로젝트에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용의 형태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고용돼서 시간으로 일을 합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분야에 내가 어떤 수준으로 일을 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시대가 바로 앞으로의 시대고요. 이런 시대가 오면 저 정말 밤새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얼마나 이걸 잘 해냈는지, 특별하게 해놨는지, 나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일하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또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배웠잖아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할까? 이제 인공지능 로봇 세상이고 굉장히 이 많은 로봇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몰입해서 들었어요. 네, 아주 재미있게 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팩트를 척척 잡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잘 들리죠? 사실 근데, 좀 충격도 받았고요. 제가 쇼크 받은 거 딱 그거. 뭐냐면 여기 나왔어요. 직업 쇼크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4차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일자리, 또 다시 생기는 일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네. 좀 잘 알고 있는 직종들 있잖아요. 어떤 게 사라지고 어떤 어떤 게 게, 생길지. 네. 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직업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왕성하게 굉장히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인기를 얻고, 쉽게 얘기해서 TV에 나오는 배우들도 없어질까요? 배우도 홀로그램에 의해서 네, 이렇게 나 대체되거나 쇼크야. 변경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작가도 없어지죠. 작가 중에서 어떤 작가가 사라질 예정이냐면, 그냥 전문 작가, 베스트셀러를 쓰는 작가도 로봇 작가에게 대체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의 그 컴퓨터는 딥러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어에 사람들이 울고 웃는지를 얘가 알아요. 세상에나. 그래서 그 글을 굉장히 잘 쓰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로봇 기자. 그래서 야구가 9회 말이 끝나고요. 축구가 후반전이 끝나고 나면 로봇 기자가 바로 이 팩트 사실을 그대로 넣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사를 씁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메인 작가 뛰쳐나갔고요. 서브 싫다. 작가는 표정이 굳었어요. 나도 일어나서 나가고 싶어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정해진 포맷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로봇이 바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조금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해진 답을 그대로 외우거나 암기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방식은 로봇이 곧 쫓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쇼크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제 일하는 방식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리랜서야 뭐 지금 저희도 프리랜서지만 많이 아직 뭐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 아니 대체 이게 뭔가요? 네, 결국은 혹시 지난 제가 1강에서 말했던 거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나를 책임지지 않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네. 된다. 네,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의 일하는 형태가 지금 말한 대로 프리랜서, 네. 그다음에 1인 기업가, 뭐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포트폴리오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다양한 직업들을 여러 개를 겹쳐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무소속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어딘가에 속해 있지 네.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은 내가 별로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속해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속해 있어서 정해진 방식을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일을 잘하면 됐는데 이게 무소속이 되는 순간 아무도 뭘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심지어는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뿐이죠. 네. 어우, 대표님 그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직장에 있을 때 혼이 나는 건 누군가가 나를 대신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혼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죠. 잔소리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혼자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장점은 되게 자유롭게 나의 가능성이나 잠재 가능성을 굉장히 무한히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그게 훈련돼서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는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인 거죠. 오, 정말 무섭네요. 인정도 받지 못하고 돈도 못 그러게요. 벌고. 네. 우리 무서워. 너무 잔인해요, 대표님. 잔인하죠. 근데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이런 세상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심지어는 요즘에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예전에는 가능성이 높으면 채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학점이 좋거나 뭐 토익이나 토플 네, 네. 점수가 좋으면 아 얘는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해서 뽑아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직무 적성을 체크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분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마케팅 분야에 네가 관심이 있다는 거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다는 거를 증명해봐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 바로 일이 돼서 투입이 되려면 준비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학교와 바로 학교를 벗어나서 직장에서 그런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을 네. 직장으로 선택해서 자꾸 훈련을 하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기도 하지만 혹 자녀분과 같이 보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혼돈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미래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좀 다시 말해서 좀 독하게 야무지게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큰일이다. 우리 둘 다 생존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이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직업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지켜야겠는데요? 우리 나라예요. 네. 아유, 그렇죠. 예. 네. 애 먼저 빨리 낳으세요. 결혼해서. 어, 그래야 애국자 되는 거야. 저는 아이 교육을 오늘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대표님 교육을 들으면서 정말 잘 시킬 자신이 생겼어요. 난 너무 차가운 느낌이야. 앞으로는 좀 인간미가 좀 많은 따뜻한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점점 차가워지는 느낌. 막 그래서 아까 로봇 나온 얘기 나오고 게 막 그 이러니까. 케어 같은 게 이제는 그래. 정말 사람의 힘이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요? 케어 부분? 네, 맞습니다. 그것도 컴퓨터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컴퓨터가 못하는 영역입니다. 아이고, 살았네. 네, 퍼스널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의 온기와 사람의 눈길과 사람의 손길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사람이 하게 될 일인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브랜드로 살게 된다. 네, 이제 기업의 브랜드에 속해서 너 어디 다녀 그러면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그냥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네. 무슨 일 해 하면 그래 나 부장이야 이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그냥 사람 자체가 이기화 자체가 그냥 브랜드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네. 명심할게요. 근데 저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저 하나의 개인 브랜드. 사실 네. 저희는 채연 씨도 네, 마찬가지예요. 워낙 오래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네. 지금의 프리랜서는 정말 좀 불안한 뜻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프리랜서라 하면 정말
하나의 브랜드, 네. 나라는 브랜드가 되는 굉장히 또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대표님, 사실 이런 경험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해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교육을 할 때도 중요할 텐데, 내가 잘하는 일이고요, 좋아하는 일, 이것 중에 뭐 어떤 걸 먼저 선택하라고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 질문해요. 잘하는 거랑 뭐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 중에 네. 뭘 먼저 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상황에 필요한 걸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해야 될 걸 그잖아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를 잘하지 않고 네, 그냥 뭐 다른 거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네, 대표님 필요한 그 일을 얘기하시죠. 잘하면 됩니다. 근데 쏙쏙 들어오는데요. 잘하세요. 빨리 MC 빨리 하세요. 다시 태어날까 봐요. 자, 그러면 퍼스널 브랜드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네. 무엇인지 또 답 좀 해주세요. 네, 이거 가장 제가 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로 산 지 올해가 8년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 뭐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니까 이미지만 잘 만들고 뭐 이렇게 스피치만 잘하고 보여지는 모습만 잘한다고 이제 그게 브랜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브랜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중에 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제 그런 그 팔로우가 생긴다라고 네, 보면 네.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적 영향력은 돈도 점점 많이 벌게 된다라는 거죠. 이름만 얘기하면 딱.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재능, 달란트라고 하죠. 네. 탤런트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찾은 재능을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타가 그러니까 공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찾은 걸 토크. 지금 저희가 토크하듯이 네. 이렇게 오프라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와 앞으로의 우리 부모님들은 온라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버티다 보면 내 인생 주인공인 때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네. 멋진 얘기예요. 똑 떨어집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미래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오늘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굉장히 냉혈동물 된 것 같아요. 나 경쟁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것을 또 개척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네. 복잡해. 네. 이 복잡한 문제 이제 다음 주에 또 대표님이 그렇죠. 해결해 주시겠죠? 그렇죠. 다음 주 주제에는 어떤 특강을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고민이 이제 점점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제는 사람하고 경쟁이 아니라 로봇하고 경쟁이 네. 되나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경쟁은 자기의 자신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 퍼스널 브랜드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다음 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돼요. 네.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네, 다음 주에도 수요 특집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진로 특강 쇼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말씀 해주신 조현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진로 찾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의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볼까요? 현장 스케치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 이번 주 역시도 자유학기제 체험처인 한국잡월드를 직접 방문했고요. 오늘은 여자아이들이 너무 관심 있어 하는 건데. 그래요? 여자아이들이라면 뭐 꿈이거나 이런 건가요? 꿈이긴 꿈이야. 맞아요. 네. 자, 오늘은 한국잡월드의 패션쇼장을 체험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현장 화면으로 보시죠.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국잡월드 체험관.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화려한 조명 아래 런웨이를 걷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무대에 임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 패션쇼장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패션쇼장에서는 모델, 스타일리스트, 음향, 조명 팀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요. 1시간 동안 패션쇼를 직접 아이들이 팀을 이뤄서 여러분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명씩 준비실을 줄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선생님의 큐사인과 동시에 당당히 무대로 나서는 오늘의 첫 번째 모델. 처음 서보는 런웨이의 어색함도 잠시. 당황하지 않고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친구들의 워킹을 보며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상의하고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며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개성 살릴 수 있고 나에 대한 포즈도 연구할 수 있어서 내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재밌어요. 모델뿐만 아니라 패션쇼의 다양한 의상 스타일링 역시 직접 준비하는데요. 많은 소품들 중에 어떤 스타일이 탄생할까요?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며 자신에게 꼭 맞는 의상을 찾기 위해 오늘 하루 스타일리스트로 변신한 학생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모두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짜 그냥 와서 모델들만 봤는데 그 뒤에부터 노력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진짜 안 힘든 일은 없구나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반짝이는 조명이 켜지고 본격적인 패션쇼의 막이 올랐습니다. 워킹하는 방법부터 포즈를 취하는 자세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연습했지만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제대로 살려 무대에 섰는데요. 당당한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대 음악과 조명까지 친구들이 직접 선정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의상을 입고 무대를 즐기는 학생들. 작은 소품 하나에서 전체적인 무대의 분위기까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직업 체육을 해보니까 재밌고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직업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이쪽 분야로 꿈을 꾸던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는 이런 체험의 장소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보면 여기 와서 직업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보면서 자기 미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의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유학계제를 통해 우리 아이의 꿈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역시요. 패션쇼장이라 그런지 여학생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패션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 접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패션 관련 직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패션 관련 직업이요? 많아요. 제가 의상과를 나왔잖아요. 아, 그러네요. 디자이너도 있고 뭐. 그렇죠. 의상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컬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 의상의 이 색깔 배합 같은 거. 이것도 네. 컬러리스트가 좋고요. 패션 에이터 그리고 컨버터라는 게 뭐냐면요. 네. 면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자가드 이런 직물을 이렇게 만드는. 소재. 그렇죠. 네네. 저 이 분야에도 관심이 참 많은데 네.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샵 마스터도 있고요. 네. 아주 많습니다. 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재봉원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재봉원이 정말 까다로운 직업이긴 한데 이 직업 하나 갖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요? 네,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요. 더 많은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캐리어넷 직업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요. 알면 알수록 이 직업 세계는 넓고 깊고 정말 네.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많은 직업 정보를 통해서 자신만의 직업, 잡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코너입니다. 우리 아이 짭 캠프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 잡캠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하는 핫한 직업 정보를 소개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직업은 어떤 거죠? 오늘의 직업 정보는
보컬리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아동 보컬 트레이닝 전문가 박희락 씨 모시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보컬 트레이닝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코칭센터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일산에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희락입니다. 네. 아동 보컬 트레이닝 조금 생소하기도 해요. 그냥 뭐 그쵸. 보컬 트레이닝 하는 건 조금 봤는데 예.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제 아동 보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일반 보컬 트레이닝에서 좀 교육적인 색채가 좀 짙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그냥 보컬 트레이닝과 아동 보컬 트레이닝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좀 아이들 성장기의 발달에 맞춰서 좀 교육적으로 좀 그렇게 신경 써주는 그런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보컬 트레이닝 하면 네. 왜 그 기획사 그렇죠. 요즘은 뭐 많이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는 다른 건가요? 좀 기획사라고 하면은 기존의 기획사라고 하면 수익 창출의 목적이 있고 사실은 좀 사회인들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네. 겪고는 하잖아요. 저희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 조금 달리 따뜻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예. 혹시 본인도 저기 그 트레이닝 받으러 예, 다녀 보신 예. 적 있죠? 뭐 저도 이제 어렸었을 때 그런 것을 좀 연습생. 예, 그렇죠. 제가 아직 뭐 데뷔까지는 못했고요. 네. 저도 이제 어렸었을 때 좀 그런 쪽을 준비하다가 대학을 가면서 결론적으로 좀 저도 꿈을 포기한 셈이 됐는데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됐었었는데 저도 사실은 사회에서 어떤 그런 차가운 것들을 맛보고 아이들한테는 조금 따뜻한 교육을 좀 네네. 하고 싶어서 또 이런 쪽에 또 의의를 두고 있거든요. 왜요? 그쪽 현실이 어땠었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거기서도 많이들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적자생존의 막 그런 서바이벌 형식의 저 또한 엄청 상처를 또 많이 받고 또 안 된 친구들은 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추억들도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컬 트레이닝 받으면 가수가 되는 건가요? 그쵸. 이제 많이들 이렇게 여쭤보시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보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노래를 부르는 것에 좀 목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한류 문화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쪽에 사회적 기반들이 많이 올라감에 있어서요. 그런 관련 직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음악 치료사라던가 뭐 어떤 네네. 트레이너적인 그런 것들도 네. 있고요. 나아가서는 뭐 음악뿐만이 아니고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좀 관련 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만의 직업을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 꿈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VCR로 담아보았습니다. 김포의 마성중학교. 학교 음악실의 문을 열어보니 학생들의 보컬 트레이닝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키를 키워주기 위해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데 거기에 이제 고음 파트, 저음 파트, 코러스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여러분들 조별 입과정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룹으로 지금 4조까지 해가지고 해서 나. 저희 학교가 농산호촌 지역에 있다 보니 따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다양한 진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학생들이 이런 진로 특강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Hey baby girl, into my mind and now.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울려 펴지는 음악실. 아이들도 박자에 맞춰 하나 둘씩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섬세한 몸동작. 전문 보컬리스트 못지 않는데요. 처음 접해본 방과후 수업으로 아이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갑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연애 쪽에
쪽에 관련된 직업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약간 보수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 봐서 지금은 취미로만 즐기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뭐 다시 진로를 바꿔서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좋아요.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을 통해 스스로 리듬과 박자를 배워가는 아이들. 보컬 트레이닝 수업은 아이들의 표현력이나 감성을 길러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조별로 화음을 맞춰보는 교육 방식은 협동심을 길러주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진로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함양에도 좋은 훈련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잘 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노래를 불러보는데요. 쑥스럽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길을 마음껏 발산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감상해볼까요?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통 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잘 듣는다고 해요. 아까 저도 이제 시켜보면서 느낀 건데 그 선생님들은 이제 정규 과목을 정말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성과도 아니면은 그 과정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당연히 오히려 풀릴 거고 이거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 방과후 수업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한류열풍으로 가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컬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교육보다는 다양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틀린 부분 지적 잘 해주시고 친절하시고 되게 발성을 되게 못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많이 늘었어요. 표현력을 키워줄 수 있는 맞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재능은 한 단계 더 발전해갑니다. 좋았어. 좋았어. 잘한 거, 잘 된 거 같아, 이번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잘 돼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좋아한다면은, 한 번쯤은 다들 시도해보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 자캠프에서 만나본 보컬 트레이닝 교육. 아이들은 실습 위주의 체험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업 찾기. 좋아하는 일을 체험해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아유,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끼도 참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진짜. 네. 이 보컬 교육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흔히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획사에서 하는 수익형 교육이 있고요. 네. 또 교육 목적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방식들이 뭐 레슨을 개인 지도로 하시는 분들도 해서 뭐 천차만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기본적인 발성이나 호흡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힙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실무에서 하시는 힙합 래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박자나 리듬 같은 것들도 그래요? 가르쳐 주시고요. 근데 저도 사실상 제가 따라 해봤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교육을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좀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박자감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아이들은 되게 또 잘 따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조금 심화적으로는 뭐 고음이라던가 뭐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것들 뭐 스케일링 같은 뭐 창작 활동에 대해서 뭐 작곡, 네네. 편곡 같은 것들 네. 뭐 발성 연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로 하고는 합니다. 발성 네. 연습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많이들 네. 이제 호흡에 뭐 많이들 아셨겠지만 뭐 복식 호흡이 네, 있고 흉식 호흡이 있는데 뭐 복식 호흡은 이제 숨 쉬는 걸로 많이들 하고
뭐 이제 흉식 호흡은 이제 요즘에 박진영 씨가 많이 말하는 공기반 소리반 네네.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가라고 해서 네. 하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발성에 대해서는 뭐 두성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두성이라고 하면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흉성과 진성, 가성의 이제 흉성과 두성이 있는데 뭐 좀 오페라나 클래식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이 좀 흉성 밑에서 울리는 그런 것들이고 그쵸 이제 좀 웅장하고 남성다운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좀 두성이라고 하면 머리에서 울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위에서 좀 하는 좀 좀 위에서 울린다는 뭐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고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이제 뒤에서 그 리코더 불면은 위에를 잡으면 고음이 올라가잖아요. 네. 뭐 그런 거랑 같이 해서 두성을 쓰면 조금 고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렇군요. 한번 해요. 해봐요, 채연 씨. 아니, 저는- 내 손 떨지 말고 한번 해봐. 해봐요. 발성 잘하실 것 같은데.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밖에 안 해봤어요. 해보라니까요. 고음에 의사견이 있으신. 그래요? 네. 근데 노래방에서 노래 못해요. 머리 아프세요. 흔히들 저희 그 학생들 네. 가르칠 때 이제 뭐 고음 파트가 있고 저음 파트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화음을 해서 앙상블로 해서 이제 악기랑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그럼 직접 한번 뭐 화음을요? 예, 저희가 요번에 그 정기고 소유 씨의 썸이라는 노래로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네네. 내 그래서 거 아닌 예. 아닌 내 거. 근데 그 코드가 네. 그 타미야 그 팝송 타미야 오피셜 미싱유랑 코드가 똑같아서 그거랑 같이 코러스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합주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지금은 또 같이 한번. 어떻게 해요? 네. 뭐, 일단 지금 어려운 코드는 뭐고? 코드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아시잖아요 후렴부분. 그래서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사실 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단순한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같은 너. 저 그렇게 못하는 게 좋으세요? 같이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하면은 제가 이제 코러스를 오피셜 미싱유로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해봐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가사 뭐 예.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방송 10년 하면서 여기 처음이에요. 방송 30년이나 했어. 빨리 해봐요. 하나 둘 잠깐, 셋. 잠깐, 가사가 뭐라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잘하실 것 같은데. 가수 이제 곧 해봐, 데뷔. 빨리. 하나 둘 셋 넷. 내 거인 듯 내 야, 목소리 너무 바이브레이션 좋네. 내 거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참나. 안 되겠네요. 저는 네 일찌감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가수는. 이게 좀 이렇게 뭐 망가지더라도 좀 망가져 줘야 되는데 채연 씨가 안 망가져 주려고 그러네. 이제 교육 중에 그러면 꼭 이것만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교육이 아직은 커리큘럼들 많이 부족하고요. 강사진들도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중구난방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막 레슨비 같은 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좀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분들한테 배우셔야 정확한 진단 같은 것들. 왜냐면은 아이들은 성대가 다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변성기가 오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옥타브 정도 낮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아직 되지 않는 성대, 완성되지 않는 성대로 좀 어른의 그런 교육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해서 그런 것들 잘 진단을 해서 예, 어른들이 좀 잘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 화면 보니까요. 방과후 교실에서도 교육이 진행되더라고요. 네, 그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정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제일 기다려지는 수업이라고 뭐 물론 저한테 말씀하셔서 좋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보니까 되게 관심이 있어 하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요즘에 최고 관심사가 좀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네. 가수라던가 연예인 그쪽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방송에서 봤었던 그런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혼자 편집을 해보고 편곡을 해보고 자기가 또 똑같이 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성취감도 느끼고 아이들이 스스로 좀 협동심 같은 것들도 길러지고요. 너무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성인 보컬을 가리키는 거하고 아동 보컬을 가리키는 거하고 차이가 확연하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같은 포메이션으로 가긴 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조금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요즘에 사실은 아이들 뭐 웅변이다 뭐다 해서 자신감 수업 네네. 같은 것들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표현력 향상이라던가 이런 걸 증대 같은 거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표현력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해요. 네. 화음이라던가 이런 걸 맞추고 곡을 하나 완성됐었을 때 네. 그런 성취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런 음악적인 것 이외에 교육적인 측면이 되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앞서 그렇게 잠깐 배워보긴 했지만 사실 저는 노래 실력이 9살 때 멈췄거든요. 진짜였어요? 네. 그게 내 승리 아니었구나. 아니 9살까지는 잘했어요. 어머. 근데 뭘 불러도 멈췄어요? 동요가 돼요. 어머, 난 뭘 불러도 창이 돼. 저희 같은 사람들도 교육을 받으면 노래 실력이 늘 수 있나요? 물론 아이들은 되게 습득력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금방금방 따라하고 하는데 어른들은 사실은 저희 회식하면 막 노래방 가서 그거를 30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쉽게 네. 바뀌기라는 쉽지는 않은데요.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성대에서 이게 성대 접지라고 하는데 좀 음이탈, 네. 속히 말하면 이제 삑사리라고들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요 접지력이 많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는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음이탈이 많이 나시기도 하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어떤 근육을 탄탄하게 하면은 고음 같은 것들을 많이 내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교육 위주가 아니고 막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떤 시간, 어떤 교육할 때 제일 이렇게 즐거워하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같이 화음을 넣고 화성을 하고 앙상블을 하고 네.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시스터 액터 그 영화 네, 혹시 네, 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럼요. I love it, I 네, love it. 네. 그 같이 이렇게 합주를 해서 그랬었을 때 그런 성과 성취욕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곡을 하나 맞추면요 아이들이 진짜 막 너무 막 박수도 너무 치고 자기가 되게 뿌듯한가 봐요. 그럼 저도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되게 보람도 느끼고 막 그러거든요. 곡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어서 그쵸. 그런가 보다. 하모니 같은 앙상블. 그럼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맞아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협동심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좋고 요즘에는 아이들 뭐 왕따다 뭐다 해서 문제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로 표현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들 같고 교장 선생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인성교육도 도움이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꿈도 찾지만 재능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들 뭐 이제 혼자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성 길러주고 자신감 찾아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이제 처음에 되게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되게 삐죽삐죽하고 되게 못했었는데 시켜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그 중에서 되게 특출난 아이를 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친구는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조금 바뀌는 걸 제가 스스로 보다 보니까 더 보람이 되더라고요. 이거는요. 뭐 아이들만 배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워도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죠. 둘이 화음 넣어가면서 듀엣. 내 그쵸? 거인데. 내 거 아니야. 난 우리 애가 만약에 있었으면 엄마 오지 말라 그랬을 거야. 엄마 왜 창을 해? 왜 이래? 엄마 창으로 하면 되지. 다음에 국악 전문가랑.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참 재밌는 경험도 했고요. 좋은 네.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정보가 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정말 요즘 이 보컬 트레이닝 또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되게 많을 테고요. 네. 좀 생소한 부분의 아이들도 많을 텐데 관심은 되게 많아요, 항상.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개성을 갖고 자기 색깔이 항상 있는 상태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고 준비하시는 단계이시라면은 정말 체계적인 교육에서 있는 게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것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이 나라의 또 한류 문화에 또 이바지하는 학생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박희락 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요, 진로 교육을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 매주 다양한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엄마들의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해 준비한 수요 특집입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인류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드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본방 사수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